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본다면 97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다.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사태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오늘로서 벌써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어섰고 실업자가 3천만 명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실업자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달에 30만 명이 넘었고 이달은 100만 명이 넘을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야 쪽일수록 약한 고리일수록 더 쉽게 일자리를 잃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만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제가 인수위 총괄 간사를 맡았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서울역에도 나가보고 용산역에도 나가보고 신도림역에도 이렇게 나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숙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가 겨울이라서 그 지하철 플랫폼을 모든 노숙자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일반 지하철 이용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가 한 달에 30만 명, 20만 명씩 그 실업자가 이제 나올 때였습니다. 지금은 숫자상으로는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없었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맞이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최저 수준의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고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더 이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고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라든가 안전망은 그때에 비하면 낮긴 하지만 이 경제가 그때는 외환의 위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외환만이 아니고 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방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경제 위기에 관한 앞으로의 대응이 더 어렵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경제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지금까지의 그 면대면 접촉이 많던 사회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또 유통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바뀌어나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른바 독일 서약에서 말하는 레벤스벨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제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다루실 텐데 우선 사회제도 분야가 굉장히 시급한 분야입니다. 특히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시키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오늘 논의가 깊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래가지고 국민들 생활이 어떻게 빨리 정상화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역 체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제 위기를 새로운 그 생산 관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극복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같은 논의가 이게 시작일 뿐이고 더 깊은 논의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의정활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저는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걸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고 또 때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제가 더불어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동 통합을 하는 회의를 지금 방금 마치고 오는 길인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성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을 함께 느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국회고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정치사를 새로 써나가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13대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긴 했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정상화였지 올곧은 정상화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발목 잡기를 하고 드러눕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21대 국회부터는 드러눕는 일을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드러누울 때 몰랐어요. 처벌 조항이 있는 줄. 우리도 몰랐고 그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엄한 조항이 있는 줄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앞으로 의제 선정이라든가 의제에 대한 완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나가실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좀 잘 풀어나가고 특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는 아마 더 아주 깊은 연구들이 다른 나라에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정도인데 저는 아마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고 오늘 토론이 좋은 성과를 내는 첫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